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제가 파우더 네일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접한 게 한 15년 전? 그러니까 우리 샵 처음 차렸을 때? 예, 그때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샀던 파우더가 요거인 것 같거든요. 메모리 네일의 메탈 글리터라고 하는 파우더를 산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부터 이제 하나 둘씩 사 모으다 보니까 지금 이 서랍도 파우더고요. 이 서랍도 파우더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파우더고요. 여기 있는 것도 파우더고, 뭐 아무튼 여기도 파우더고, 지금 배송이 오고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파우더를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파우더 컬러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컬러 차트를 만들 때 루틴상 이런 식으로 팁을 만들어서 이렇게 링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 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다 젤네일이고, 밑에 있는 거는 에어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아크릴의 컬러 차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파우더도 컬러 차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컬러 차트를 만들 때 젤은 이렇게 긴 걸로 만드는데, 파우더는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짧은 팁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서 구별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우더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소 3가지 베이스는 만들어 놔야 이제 그 컬러를 보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제 제가 샘플로 파우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샘플을 만들 파우더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기면은, 자, 보실게요. 보면은, 자, 파우더, 가루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문질렀을 때 어떤 빛깔이 나올지 잘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물론 요렇게 해서 대충 이런 빛깔이겠군 하고 감이 올 수도 있지만, 요즘 나오는 파우더들이 이제 또 비슷한 계열인 경우도 있고 되게 이렇게 투톤으로 빛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얘도 약간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샘플을 만들기로 한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컬러를 뭐 예를 들어서 파우더를 한 10개밖에 안 갖고 있다든가 그러면 컬러를 다 외울 텐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진짜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쫙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파우더 같은 경우는 화이트 베이스로 했을 때라든가 블랙 베이스로 했을 때라든가 클리어 베이스 했을 때라든가 그 문질렀을 때 느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파우더를 클리어 베이스에다가 문지르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랑 비슷하죠? 네, 최대한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근데 화이트 베이스에다가 이걸 문지르게 되면은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블랙 베이스에다가 바르게 되면은 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같은 파우더지만 베이스 컬러를 어떤 컬러를 바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핑크색 베이스는 어떡할 건데 라든가, 아니면 밑에 뭐 반짝이 컬러를 바른다든가, 그래도 느낌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보통 대체적인 느낌을 보기 위해서 클리어, 화이트, 블랙 정도로 이렇게 베이스를 바꿔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파우더를 파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샘플은 보통 3가지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3가지 베이스일 때에 이 파우더를 이제 샘플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3개를 만들면은 팁을 3개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지금 아까 제 컬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꾸러미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짜잔, 보십시오. 자,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거를 팁이 3개인데 얘는 팁 1개에 클리어, 화이트, 블랙 베이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컬러 뭐 GW18 딱 하나가 있으니까 이 팁 하나에 보시면서 클리어에 바르면은 이런 느낌이고, 화이트는 이런 느낌, 블랙은 이런 느낌이군 이라고 이제 팁 하나만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이제 숫자가, 팁의 숫자가 이제 줄어드니까 수납을 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좀 편하게, 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뒤에서 보게 되면, 뭐 뒤에서 보면 그냥 흰색이긴 한데
클리어, 화이트, 블랙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색칠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뭐야 그러면은 여기를 팁을 이렇게 봐서 여기는 뭐 클리어라고 치고 이만큼은 화이트를 칠하고 이만큼은 블랙으로 칠해야 되겠네 젤로. 근데 이제 문제는 선이 이렇게 딱 똑바로 돼 있잖아요. 이거 막 선 조금 찌그러지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이거 막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천년에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의 부제로 에어브러쉬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써놨는데 그게 바로 에어브러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저의 에어브러쉬 전용 아트 스탠드입니다. 왜 주방에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물건 걸어놓는 거. 네, 그거를 이제 15cm 자에다가 5개를 붙여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드 에어브러쉬를 써갖고 이렇게 좀 물감이 묻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해놓은 거고요. 거기다가 팁을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팁을 이렇게 이 방향을 셋, 넷, 5개를 세팅을 할 건데 지금 표면이 뿌옇잖아요. 표면이 뿌연 이유는 제가 샌딩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샌딩을 왜 했냐면은 이 팁이 표면이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되다 보면은 이 이영재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붕어빵 같은 거 만드는 거 구경하다 보면 붕어빵 틀에서 이렇게 쏙 하고 빠지잖아요. 그게 이유가 붕어빵 틀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팁도 만들 때 이 틀에다가 기름 같은 걸 발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젤이 이게 똑 떨어져 나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영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보통 팁 연장을 하거나 그럴 땐 팁 프라이머 같은 걸 바르기도 하지만 솔직히 이거는 샘플 만들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샌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팁을 세팅을 했습니다. 팁을 세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에어브러쉬 건을 한번 준비를 할게요. 에어브러쉬 건 준비하고 에어브러쉬 건 준비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서 그냥 누르면은 그냥 바람만 칙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람 한번 불어줄게요. 바람을 한번 불어주는 이유는 제가 아까 샌딩을 하면서 가루 같은 게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가루를 한번 싹 날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깨끗한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아까 팁을 보시면은 3등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 3등분에 딱 맞게 이제 칸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칸을 나눠줄 거냐면은 저는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이거 6mm짜리고요. 6mm짜리를 이렇게 뜯어서 그러니까 3분의 1 구간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보통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 팁에서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는 요 구간 있죠? 네, 여기 구간을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가로로 여기 구간을 가로로 막아서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5개를 다 해줄게요. 이거는 뭐 정말 막 완벽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딱 정 가운데로 막 하고 그러실 텐데 전 솔직히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라서 뭐 대충 하도록 할 거예요. 그냥 클리어한 부분은 어떻고 화이트는 어떻고 까만 부분은 어떻고 그 감만 보기 위해서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이런 걸 딱 정확한 거 딱 일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십시오. 베이스로 젤을 안 발라도 되나요? 안 발라도 되더라고요. 굳이 뭘 발라요, 아깝게. 예. 뭐 젤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붙일 때 주의할 점은 요 위는 좀 쭈글쭈글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밑에는 쭈글쭈글하지 않게 붙이는 거. 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밑에 마스킹이 잘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멤버십으로 에어브러시 수업을 할 때 그거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프렌치 네일하는 거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오히려 훨씬 쉽죠. 그냥 일자로 딱딱딱딱 붙여버리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뿌릴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화이트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건 준비하고, 저는 오늘 팁을 굉장히 많이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전용 건이랑 블랙 전용 건 두 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잉크 넣고, 그런 다음에 잘 나오는 칙칙칙 뿌려봐요. 잘 나오고 있죠? 네, 화이트 나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고 화이트를 전체적으로 뿌려주는데, 전체적으로 샥샥샥 뿌리면서 되도록이면 요 위에는 안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밑부분 있죠? 요 밑부분만, 그러니까 되게 터프한 프렌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화이트를 칠해주는 거예요. 한 번에 너무 한 군데만 칙 하고 뿌리는 게 아니라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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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군데를 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군데 너무 칙하게 되면은 뭉치니까요. 사실 뭉쳐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이제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죠. 참고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에어젤이 아니고 아크릴 물감입니다. 에어젤을 사용하지 않고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 이유는 싸니까. 그리고 자연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샘플이고 젤로 코팅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유지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리고 에어젤은 이제 좀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아크릴 물감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화이트를 다 칠했죠. 네, 이렇게 해서 화이트를 다 칠하면은 뭘 하면 되냐면은 방칠을 합니다. 방칠을 해요. 이렇게 방칠을 하고 뭘 하면 되냐면은 똑같은 거를 한 세트를 더 만들어요. 왜냐면 저는 아까 보셨다시피 파우더가 겁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파우더를 이런 샘플을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에어브러시 한번 이제 건 더럽힐 때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세트를 또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얘는 이렇게 방치를 하면서 화이트를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화이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얘를 또 방치를 해요. 그러면 아까 화이트가 있잖아요. 네, 얘를 다시 불러옵니다. 아까 화이트 얘로 왔죠. 얘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마스킹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마스킹을 한 번 더 할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 지금 아까랑 똑같은 6mm 짜리거든요. 얘를 어디다 할 거냐면은, 자, 겹쳐서 붙이는 거예요. 겹쳐서 여기다가 그대로 겹쳐서 붙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12mm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대신 여기가 사이가 뜨진 않게 살짝 겹치듯이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5개 다 똑같이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까만색을 뿌리면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까만색이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화이트를 먼저 하는 이유는 그래도 뭔가 이제 순서상 밝은 컬러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에어브러시를 할 때 항상 밝은 컬러를 먼저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에어브러쉬를 이제 하고 나서 제거를 할 때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가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잘 떼면은 괜찮고요. 그리고 일반 스티커나 테이프, 뭐 셀로판 테이프라든가 그러면은 떨어지겠지만 마스킹 테이프는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아까는 막 핀셋을 꾹꾹 눌렀지만 지금은 그렇게 붙이지는 않고 있어요. 되게 살짝 붙이고 있거든요. 살짝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는 이제 요 위에서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얘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 통짜이기 때문에 잘 밀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말려주는 게 중요해요. 아크릴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붙이면은 뜨겠죠. 얘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말린 상태에서 그러는 동안 화이트를 2개씩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겹쳐서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블랙을 칠해 줄 거예요. 이제 건을 준비를 했었고 아까 나오는 게 너무 답답해갖고 얘는 좀 노즐이 큰 건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시원시원하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잘 나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랙을 뿌렸죠. 블랙을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조심스럽게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부터 마스킹 테이프 제거할 건데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을 하면은 기존에 이 아크릴 물감이 까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도 마스킹 테이프를 쫙 하고 벗겨내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 스카치 테이프나 아니면 뭐 스티커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시면 아마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사용하는 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에어브러쉬용 마스킹 테이프 사용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젤 라인 브러쉬로 라인 쫙 따갖고 뭐 그것도 이제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려면 투컷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되게 뚱뚱하게 발릴 텐데 그걸 어느 천년에 하고 있냐고.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순식간에 5개의 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여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이제 화이트가 굳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화이트가 다 말랐을 테니까 여기도 만약에 그래도 이제 화이트가 까질까봐 걱정돼요 이러시는 분들은 한번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붙였다가 떼서 점착력을 조금 없앤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참고로 이 마스킹 테이프는 어디 거냐면은 저는 타미야라고 하는 이제 일제를 사용을 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 거는 좀 믿음이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일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알리익스프레스 거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점착력을 조금 없앤 다음에 그렇게 사용을 하십시오. 근데 얘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마스킹 끝냈고 빠르게 블랙 칠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빠르게 칠했고 마스킹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노즐이 크니까 빨리빨리 칠해지는구만. 마스킹 테이프를 재활용해도 되나라는 질문에는 솔직히 요 까만색 이 부분은 다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화이트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나는 솔직히 다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유는 그냥 왜냐면 그래도 유튜버라서 화면에 보이고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10개의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10개의 세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탑젤을 발라 놓을 건데 노나이프 탑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우더를 바를 수 있는 탑젤 있죠? 네, 그거를 발라서 마무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파우더로 그냥 문지르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샘플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날씨가 되게 습하고 그래서 이 마르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30초 동안 하는 동안 이 블랙이 안 굳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라이기를 옆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기를 옆에다 두고 말리면서 할게요. 이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옛날에 이 매니큐어 말리는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두고 잠깐만 말릴게요. 네, 건조가 끝났고요. 건조가 끝난 다음에는 노나이프 탑젤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노나이프 탑젤도 한꺼번에 쫙 바를 거예요. 뭔가 통젤을 사은품으로 바른 게 있어서 샵에서는 저 탑젤을 통젤을 잘 안 써갖고 이런 거 샘플 만들 때 쓰거든요. 샥샥샥 바르고 여기다가 이제 미러 파우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파우더를 문질러야 되기 때문에 미경화가 안 남는 그러니까 노나이프 탑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는 항상 그 젤 클렌저로 닦아내는 그런 타입의 탑젤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다가는 노나이프 탑젤을 바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른 다음에 큐어링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큐어링이 끝났죠? 그러면은 이제 샘플을 만들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이 위에다가 바로 파우더를 문지르면 됩니다. 이렇게 된 김에 샘플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요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젤리쉬의 크롬 스틱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네, 스틱으로 된 파우더고요. 이거 제가 작년에 푸켓에 그 젤리쉬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있죠? 네, 거기 가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얘는 핑크 오팔이라고 하는 컬러이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크 베이스에선 이렇고 뭐 라이트 베이스에선 이렇다라고 색깔이 나와 있는데 이제 나 이 상자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샘플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바로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문질러 슉슉슉슉 문질르면은 이런 식으로 클리어 베이스에선 어떤지, 화이트 베이스에선 어떤지, 블랙 베이스에선 어떤지 팁 하나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에어브러쉬를 배울 이유가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이거 파우더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파우더 털고 잔여 파우더를 털고 그런 다음에 이제 탑젤 발라서 마무리하는 거죠. 클리어 탑젤 바를게요.
넓은 브러쉬로 그냥 한 번에 샥 발라갖고 큐어링 해줍니다. 자, 이렇게 샘플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클리어 베이스일 때 어떤지, 화이트 베이스일 때 어떤지, 블랙 베이스일 때 어떤지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샘플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여기다가 라벨 붙이면 끝이에요. 라벨도 한번 붙여보죠 뭐. 자, 이 제목이 뭐였냐? 제목이 젤리시 크롬 스틱 그리고 핑크 오팔이었죠. 네, 요거를 라벨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컬러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라벨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얘를 잘라서 이름이 길어갖고 하마터면 자리 모자랄 뻔? 이런 식으로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파우더 샘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아까 저 서랍에 쌓여 있었던 그리고 지금 배송이 되고 있는 파우더들을 앞으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혼자서 정리를 할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라방을 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샘플 발색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에어브러쉬를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멤버십 채널을 보시게 되면은 멤버십 전용 온라인 스쿨에 에어브러쉬 레슨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